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3 여러분들 시험 치는 거죠. 그래서 21년간 변리사, 이제 변리사 생물학 이제 기출 분석을 하는데, 이번 시간은 OT를 좀 진행할 테니까 OT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제 수업을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요 교재입니다. 이제 제목은 이제 중급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 요 교재 요 한 권으로 이제 할 거고요. 앞쪽에 보면은 이제 중급 이론 내용이 있어요. 맞죠? 내용이 있고, 여기 내용이 있고, 요 안에 보면은 별책이 있어요. 별책. 별책에 보면 두 종류가 있거든. 하나는 뭐냐면 변리사 기출 문제가 실려 있고, 하나는 단원별 예상 문제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는 21년간, 여기 보이죠? 21년간 변리사 기출 나왔는 거를 여기다가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편집해 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요거 들으면 21년치가 이제 정리가 되고, 보통 이제 5년치 기출 문제, 10년치 기출 문제, 5년치 기출 문제, 이렇게 강좌를 여러 개 열잖아. 근데 변리사 문제가 몇 문제 안 돼. 그래서 21년치 정리를 해도 210문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10문제 정도를, 총 10회차, 우리 총 10번, 10번입니다, 10번. 오늘 한번 만나는 거죠. 10번 만나면, 대략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20문항 정도씩 풀면 200문제 되니까 10번이면 한 200문제 소화가 되죠. 그래서, 어떤 회차는 좀 더 많이 나가고, 어떤 회차는 좀 적게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번 수업을 하면 한 200에서 210문제 이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케줄 이렇게 확인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은 화목 수업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고 목요일이니까 현장 강의는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인터넷 강의는 화요일날 촬영한 거는 여기 보니까 한 목요일날 올라오고, 목요일날 촬영한 거는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올라오더라고. 한 2일 정도 뒤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듣는 학생들은 그렇게 감안해서 올라오는 거를 이제 예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현장은 화목이고, 그러니까 5주 수업이면 끝나겠죠. 5주. 그래서 오늘부터 딱 시작하면 5주 정도 마치면 이제 기출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할 겁니다. 교재는 금방 말씀드렸죠. 중급 이론인데 별책에 있는 부분들 가지고 할 거고, 기출 파트,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자, 이거 정리하면서, 이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중급 이론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요 페이지 있죠, 페이지. 중급 이론. 요 페이지를 웬만하면 많이 적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쪽에, 앞쪽에 이론이 있잖아.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눈에 또 잘 안 들어와요.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아직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요 문제 풀면서 해당되는 이론이 좀 필요하면 이제 요거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기출 강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선행학습이 있어요. 선행학습이 뭐냐면, 그죠? 이 기본 이론을 제 걸 들어도 되고 남 걸 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좀 알고는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저 거를 들어도 되고 다른 강사 걸 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변리사 생물에 관련된 강좌를 한 번 정도는 돌려본 학생들이 들어야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면 막 스트레스가 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기본 이론 강좌를 만약에 안 했으면 요걸 듣고 요 강좌를 들으면 훨씬 더 배가 효과가 나타나고, 물론 이럴 수는 있잖아. 그래도 나 그냥 기출 들으면서 할 건데요 라고 하면 말릴 수는 없어요, 제가. 말릴 수는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문제 풀면서 중급 이론 페이지를 적어주면 거기에 있는 것들은 뭐 한다? 잘 좀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하튼 그렇게 좀 편안하게 수업 자체가
뭐 스트레스 주는 수업은 아니니까 제 수업 자체가 편안하게 여러분들 따라와서 10문제 정도 나오잖아. 변리사 생물이 10문제 나오는데 요거 다 정리했을 때는 뭐 8, 9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전해줄 거고, 10문제 맞추는 거는 그날 당일 컨디션도 좀 좋아야 돼. 맞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10문제를 맞출 수는 있지만 10문제 맞추는 거는 실수를 안 해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감안하면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음가짐. 마음가짐은 제가 첫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데, 마음가짐 딴 게 아니고 안 빠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출석이지.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은 출석을 잘 못하죠. 힘들어가지고. 맞죠? 그래서 10번이죠. 10번이니까 10번이죠. 10번인데 출석을 100% 100%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특별한 일이 없겠죠. 요 10회라고 약속했으니까 저도 100% 요 올게요. 그 시간에 알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약속을 벌써 드렸네. 벌써 드렸죠. 10번을 오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끝까지 10번 빠지지 말고, 이해가 잘 되는 파트도 있고 좀 안 되는 파트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 쭉 10번 한번 들어보세요. 맞죠? 10번 쭉 들어본 다음에 나중에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했는 거를 뭐 하느냐면 또 이제 해독을 하시면 돼요. 배웠기 때문에. 맞죠? 10번 정도 배우면 한 210문제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했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읽어보면 돼요. 여러 번 읽어서 뭐가 되는 게 중요하냐면, 이제 생물은 뭐 딴 게 아니고 최대한 좀 친숙해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업 자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 이 수업 자체를 너무 이제 학문적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한 200문제 정도 풀어보면은 한 3, 4문제 정도는 조금 아쉬운 게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지, 이 문제를 뭐 다시 바꾸거나 뭐 이상하게 행동을 취하면 안 돼요. 알겠죠? 행동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200문제면 한 195문제는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정상인 문제를 잘 정리하고 나머지 한 3, 4문제 정도 좀 아쉬운 게 있거든. 그거는 내가 또 얘기를 해줄게요. 이 부분 좀 아쉽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자. 그렇게 이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OT는 이제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1교시 이제 바로 좀 들어갈 건데, 제가 이거 편집을 하면서 이제 보세요. 자, 요 기출 요 편 보면 알겠지만, 지금이 2020 여러분들은 3년도야. 2023년도에 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연도를 다 마킹을 해놨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21년치를 거의 다 담아놨기 때문에 연도를 안 적으면 이게 최근에도 나오는지, 최근에 뭐가 주안점인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도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는 막 15년 전에 나오고 안 나오는 파트가 있잖아. 그런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1번 같은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분류를 막 파면서 이런 애들이 있거든.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16년 전에 한 번 나오고 자취를 감추었거든. 근데 하긴 해야지. 왜냐하면 21년치라고 내가 제목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는 뭐 15년치로 가는 데는 이런 문제가 없죠. 뺐겠지. 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1년치라고 제가 타이틀 걸었기 때문에 21년치에 해당하는 거 내가 쭉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맞다. 만약에 수업 때 하는 요 자료, 물론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건데, 요 수업 때 하는 요 PPT 자료를 원하는 학생들은 제 카톡 아이디가 이거거든. 적으세요. SNU814. 요게 카톡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이쪽으로 요청을 하시면 되고, 그 요청 안 해도 뭐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 맞죠? 요 책입니다. 책에 있는 거를 PPT 자료로 바꾼 거야. 제가 바꾼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수업 들어보시고 이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SNU814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형광생들하고 우리 인강생들한테.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됐죠? 자, 우리 이제 그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총 몇 파트냐면은 21파트로 되어 있어요. 21장. 맞죠?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 별책 있잖아요. 별책 교재 보면 아마 목차가 여러분들 프린트 안 돼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기 있죠, 요거. 여기 있는 이 중급 이론하고 똑같아요. 목차가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막노동했습니다. 그래서 중급 이론의 단원하고 기출 문제의 단원을 일치시켜놨어. 일치시켜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06년이죠. 2006년에 줄 거 놓고. 그러면 이거는 좀 뭐 열심히 안 들어도 되겠다. 뭐 그러지 말고 2006년도에 나오고 이제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자, 요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수업 시간이죠. 수업 시간에 했는 것만 뭐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암기, 알겠죠? 암기 해 놓으면 되고, 제가 이제 요 PPT 자료에서 그냥 외우라고 하면 좀 힘드니까 제가 요 그림을 좀 몇 개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니까 뭐 한번 체크해 보자. 자, 우리 여기 해면 동물 있죠? 해면, 환영, 자포, 평형, 선형이 있는데, 자, 해면 동물에는 동그라미 치세요. 해면이 당연히 있죠. 이거 외우기 쉽죠?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환영 동물은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면 알죠? 뭐, 비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면은 땅 위에서 올라오는 게 있죠. 그게 지렁이하고 거머리야. 요런 부분은 이제 맞는 거죠. 맞는 거. 동그라미 쳐봐라. 환영 동물. 자, 됐고. 그 다음에 자포 동물이 자포 동물은 히드라하고 말미잘인데, 자, 이제 요게 이쪽으로 와야 돼. 요게 이제 해파리. 좀 이따가 제가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해파리는 자포로 와야 됩니다. 자포로. 그 다음에 평형동물은 요 촌충하고 플라나리아. 그 다음에 선형은 편충하고 12장충인데, 자, 여러분들 요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당시 나왔을 때. 그렇지? 이런 문제는 뭐다? 2006년인데, 이때 변리사 된 사람들은 못 맞추겠죠. 다 틀리면 일단 적어놔. 그래서 일단 상황을 내가 다 파악을 시켜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놔. 이거는 분류학자가 아니면은 이제 2006년도에는 이 문제는 다 틀렸는 거죠. 이거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투자할 필요는 없고, 제가 요거는 이제 1번으로 이제 체크를 할 건데, 해파리가 자포동물이에요. 자포동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으시고, 요거는 요 정도로만 해설할게요. 이거 별로 해설할 게 없어서.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1번에만 요렇게 PPT에다가 요런 자료를 좀 하나 넣어놨어요. 물론 뒤에 해설지에 있습니다. 뒤에 해설지에. 그래서 SNU814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시면 돼요. 요청하시면 요 PPT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아까 전에 보면 해면 동물이 있었잖아. 요 동그라미 치세요. 요 해면 동물인데 얘가 뭐냐면 여기다가 저 해면.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면 그 책 있는 애들은 170쪽을 찾으면 돼. 책 있는 애들은 거기 우리 별책에 170쪽 보면 요 해설이 나와 있죠. 요 해설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해면 동물은 요 해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쭉 가면은 요 환영 동물 있죠. 모양이 봐봐. 요렇게 실처럼 생겼어요. 실처럼 생겼죠. 요런 게 뭐냐면 지렁이라든지 거머리. 맞죠? 요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얘네들 실처럼 생겼는 거. 이런 게 지렁이하고 거머리는 환영동물이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돼. 그 다음, 여기 보면 자포동물 있죠? 자포동물은 항상 요렇게 해서 요런 모양이 됐어요. 요런 모양. 자, 요런 모양. 자, 그래서 아까 자포 있었죠? 줄 거면. 요런 게 뭐냐면, 히드라라든지, 해파리라든지, 말미잘. 세 가지죠. 그래서 아까 해파리를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요 세 가지가 요런 모양이야. 요런 모양. 알겠지? 요런 모양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자, 요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 삼각형, 대가리 삼각형에가 요래 돼 있는 거죠. 편형동물인데, 요게 바로 뭐냐면 플라나리아. 플라나리아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죠? 촌충. 요런 게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촌충. 요거 해결됐죠? 촌충. 그 다음에 선형동물. 자, 선형동물 여기 있죠? 선형동물인데, 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얘가 환영동물하고 비슷하게 닮았는데 훨씬 작아요. 환영동물하고 닮았는데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편충. 편충이라든지 우리 12지장 있죠? 12장에 가면은 이러한 기생충이 있어요. 기생충. 이런 게 뭐냐면 선형으로 생겼다. 선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선충입니다. 선충. 이게 선형. 맞죠? 선형. 다시 선형으로 생겨서 여기 편충, 12지장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자. 저기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거 이런 거 뭐 진체각, 의체각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변리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얘기해주고 요 예시 든 거 있죠? 예시 든 것만 한번 보고 해독을 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내가 그림을 몇 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금방 읽었는 게 눈에 좀 익혀야 되니까 PPT 자료에 요걸 가져왔어요. 그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아까 해면 동물 있었죠? 해면. 해면 동물이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가 출수공이고 이게 뭐가 변형세포고 이런 거는 변리사에서 다루진 않아요. 요렇게 나오면 아, 이거 해면 동물이네. 해면. 자, 그다음 요거 보이죠? 요거 우리 이게 제일 만만하죠. 뭐다? 지렁이류죠. 지렁이류인데 지렁이는 주로 육지에 살고 우리 거머리 있죠. 거머리. 아까 지렁이하고 거머리 있었죠. 얘는 바다 육지 민물에 다 생활할 수 있는 걸 그냥 거머리라고 합니다. 모양은 요렇게 생겼죠. 맞죠? 요렇게 생겼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기에 보면 이게 1번 보기였고, 맞죠? 이렇게 해서 익히면 돼요. 한 번만 익히면 돼. 요게 2번이었죠. 아까 선지에 보면 2번이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히드라. 어떻게 생긴지 보세요. 히드라. 그 다음 해파리. 해파리 우리 바다에 가도 볼 수 있죠? 우리 맞죠? 그 뭐냐 해수욕 하러 갔을 때 해파리. 그다음 말미잘. 보면은 모양이 뭐 다 보면 좀 비슷해. 맞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지금 아까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지? 요 세 가지는 그렇죠. 자포입니다. 그래서 SNU814 이거 받아보면은 요 그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동물. 오케이 됐고. 마지막. 자,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이제 촌충이랑 플라나리 아까 보기 보세요. 보기 4번. 4번이죠.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는데 봐봐. 플라나리아. 머리가 삼각형. 여기 촌충 있죠. 머리가 삼각형.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요런 것들은 편형 동물에 들어간다. 보기에서 치면은 4번입니다. 4번.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편충하고 아까 12지장충이 있었죠. 편충이나 12지장충. 이상하게 생겼죠. 맞죠? 12지장충. 요런 거. 동그라미 딱 치면 되죠. 요런 거는 어디 들어가냐면 요런 거는 선형 동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뒤에 이제 충자 들어가는 거 있죠. 충자. 이 충자 들어가는 거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기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기생하는 거. 기생충. 기생충. 자,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양 한번 보고 넘어가는 이제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 돼요. 이 정도는. 파지는 마세요. 파지는 말고 아, 이런 애들이 있고 얘는 이런 문제들은 이제 16년 전에 한번 나오고 자취를 감추었구나 해서 공부 방향을 잡는 용도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파거나 아, 이 분류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 요즘에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를 좀 얘기할 거냐면 이제 보통 이제 본격적인 거는 이제 3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 나오고 자, 이제 2장 한번 보세요. 2장. 그다음 페이지 보면 2장에 보면 생체 분자가 나오죠. 이렇게 원자적 구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가 페이지를 이제 좀 적어가면서 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2장도 거의 안 나와. 변리사에서 보면은 2장도 거의 안 나오는데 생물의 원자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생물의 원자적 구성인데 자, 한번 보세요. 자, 보면은 이제 앞에 보세요. 이거 몇 년이야? 이건 맞아. 2006년도에 여러분들 뭐 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그렇죠? 2006년도의 문제야. 2006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가? 16년 전이죠. 자, 보면은 보세요. 물이죠. 물. 별표 하나 치놓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요렇게 한번 이제 적어 볼게요. 오늘 수업은 이제 요렇게 진행합니다. 얘는 자, 요거는 이제 뭘 적어주느냐 하면, 이제 중급 이론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별책의 페이지가 아니야. 별책의 페이지가 아니고, 요거를 그래서 꼭 가져와야 돼. 다음 시간에는 요거지. 책이 있으면 좋아. 이거랑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봐봐. 어떻게 내가 딱 가르쳐 줄 거냐면 수업을 좀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찾아왔죠. 이 물에 대한 거는 페이지 20쪽, 페이지 21쪽, 페이지 뭐냐면 22쪽이죠. 그럼 요 세 쪽을 적어 놓으세요. 세 쪽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물에 대한 걸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중급 이론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보면서 줄 좀 긋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20쪽 한번 펴보세요. 20쪽을 펴시면은 오늘 이제 프린트물 받은 사람은 없지. 맞지? 프린트물은 요 문제만 아마 프린트 해줬을 거야. 자, 중급 이론 20쪽 보세요. 자, 갈로 3번에 보면 물분자의 특성이 나오지. 1번. 물분자는 응집을 한다. 그거 줄 거면 되죠. 응집하는데 물분자들 간의 많은 수의 수소결합. 그거 줄 거면 됩니다. 자, 수소결합을 하죠. 물분자는. 수소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21쪽 보세요. 21쪽 보면 높은 비열. 거기 줄 거면 되죠. 높은 비열. 그럼 높은 비열은 왜 높은 비열이냐 하면은 밑에 세 줄 내려가면 물의 비열이 높은 이유는 여기도 무슨 말이 나와요. 물분자들 간의 수소결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분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 3번 봐봐. 증발에 의한 냉각작용도 뭡니까? 물분자들 간의 수소결합이 끊어져야. 수소결합에도 또 줄 거면 되죠. 자, 4번 한번 봅시다. 고체인 얼음이 액상에 물에 뜨는 현상. 이것도 뭐야? 얼음의 경우 물분자 간의 수소결합이 안정하게 형성되면서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물에 관련해서 지금 한 4가지를 읽어봤죠. 4가지를 읽어봤는데 물에 대한 특성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하면 수소결합이 많이 나와. 그래서 앞에 이제 잠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21쪽까지죠. 1쪽까지 읽었을 때 물 같은 경우는 물이죠.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결합 가지고 얘기를 거의 다 해대고 있어요. 그러면 수소결합이 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리거든. 물이죠. H2O 맞지? H2O야. 근데 노란 색깔 딱 들면은 이게 산소죠. 이제 여러분들 화학도 공부할 건데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커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왜?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산소는 마이너스가 되죠. 전자를 끌어당겼으니까.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수소는 플러스가 됩니다. 자, 되겠죠?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자, 여기 보면은 물을 하나만 더 그려봅시다.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똑같죠?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죠.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소 결합을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수소가 여기 있네. 수소가 여기 수소 여기 있네. 수소가 여기 있고 옆에 산소가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죠. 요 결합이죠. 요 결합이 뭐냐면 요 결합이 수소 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 옥술 쉬워요.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물의 특성을 얘기할 때는 수소 결합 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20조각, 21쪽을 읽었잖아. 읽었을 때 뭐가 자꾸 눈에 들어오면 되느냐 하면 수소 결합이 계속 눈에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한번 보여줄 거고, 그 다음, 요것만 알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수소 결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분자. 물분자 간입니다. 사이간자. 물분자 간의 결합입니다. 요걸 기억해 놓자. 자, 물분자 간의 결합이죠. 물분자하고 물분자 간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사이간자 쓰는 거고,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죠. 물이 있는데 요 결합은 뭘까요? 요 결합, 파란 색깔, 요런 거. 요거는 뭐냐면 이 산소하고 수소 간에 이게 눈에 안 보이죠? 전차야. 전자가 공유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를 공유한다고 해서 요거는 공유결합이 됩니다.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 한번 적어보세요. 공유결합은 어떻게 말할래요? 이거는 물분자 간의 결합이죠. 간, 사이간자.
간의 결합인데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요거는 물분자 내라고 하죠. 맞죠? 이 물분자죠. 이거 봐봐. 이렇게 해서 물분자 내라고 하죠. 내 결합이라고 합니다. 물분자 내 결합.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되겠지? 오케이 말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는 그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내가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물분자의 어떤 특성이 있죠. 특성은 누구 때문에 생기냐면 공유결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자고 화학자들이 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물분자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 뭐 비열이 크다, 뭐 얼음이 되면 밀도가 가벼워져서 뭐 물 위에 뜬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 뭐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수소결합 가지고 얘기합니다. 물분자의 특성은 수소결합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봅시다. 옳은 걸 골라라고 했어요. 자, 옳은 거 골라야 돼요. 자, 한번 해보자. 이 정도 하면 이제 풀 수 있죠. 하나의, 이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하나의 물분자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요거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돼, 이제.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쳐 준 거야. 하나의 물분자에서, 봐봐. O하고 H는 이거지. 뭐야? 그렇지. 이제 볼 수 있겠죠? 공유결합이지. 이렇게 됐죠? 요거지. 하나의 물분자에서 산소와 수소의 요 결합은 뭐냐고 물었어요. 공유결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하나의 물분자가 아니고 이 물분자하고 물분자 간의 결합을 물으면 이건 수소결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말장난이 수반되었죠. 자, 그 다음. 아까 금방 읽었는 거 있죠? 비열이 높은 주된 이요. 이게 다 뭐냐면 물의 특성이죠. 이 뒤에 뭐가 나오면 좀 안성맞춤이지? 수소결합. 요런 말이 나와야 돼요. 맞지? 맞잖아. 이건 물의 특성에 대한 거잖아. 비열이 높다. 뭐 얼음 이런 것도 존재해가지고 얼음이 가벼워진다. 아까 우리 읽었는 거야. 요거. 20쪽하고 21쪽에서 다 읽었죠? 오케이. 뭐다? 그렇지. 이거지. 수소결합이 깨져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공유결합이 아니고 수소결합이 깨져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액체 상태에서 물의 표면적 응집이 큰 이유는 자 이것도 다 뭐야? 이런 글자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의미가 뭐 하는 거지? 물에 뭐가 되느냐면 특성. 물에 이런 특성은 뭐 때문에 생기냐 그 질문으로 기결이 돼요. 물의 특성은 오케이. 무슨 말이죠? 눈에 싹싹 들어오지 이제 싹싹 맞지? 수소결합 맞지? 그 다음 4번은 좀 이따 하고요. 자연 상태에서 물이 얼 때 이거 나왔죠 아까 전에. 아까 우리 요거 읽었죠? 20쪽하고 21쪽에 읽었죠? 자, 자연 물이 얼 때 물분자들의 결정이 형성되면서 액체 상태의 물보다 자 이거 뭐다? 밀도는 뭐다? 자 봐봐. 비중이 밀도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 얘기죠. 답은 뭐 조금 허탈해. 답은 쉽죠. 우리가 호수가 있어. 호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면은 겨울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얼음이지. 얼음인데 고체죠. 밀도가 가볍죠. 비중이 낮지. 그러니까 위에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요거는 지금 물인데 갈로 치고 액체죠. 액체는 무겁죠. 무거우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밀도가 큰 거죠. 그러면 읽어봐. 자, 자연 상태에서 물이 얼 때 물분자들의 결정이 형성되면서 자, 요거 봐봐. 액체 상태의 물보다 요거죠. 액체 상태의 물보다 밀도가 뭐가 돼요? 밀도. 비중이잖아. 밀도가 가벼워지는 거죠. 밀도가 가벼워지니까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 뜨는 거죠. 그래서 낮아진다. 자, 답은 쉬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자. 자, 물 문제, 화학 문제가 나왔네. 자, 화학이라고 적었어요. 화학이라고 적고. 자, 물 분자 하나라고 있죠. 하나. 이거 줄 거면 되죠. 하나의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그럼 앞에 잠깐 보면은 아까 요거 가지고 풀면 되겠죠. 자, 여기 O가 있어요. O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도가 있어요. 한 104.5도 되거든. 104.5도인데
요렇게 되거든. 요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비스듬하게 이게 비스듬하게 작용을 하면서 뭐가 되느냐면 얘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총합이 X처럼 제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야. 선생님, 왜? 그럼 제로는 얘를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 시간에 가면은 뭐 김선민 쌤이나 쌤들이 다 가르쳐 주겠지만 요거 참고해서 이 모멘트의 총합이죠. 이게 0, 제로 되는 거. 자,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적어라. 모멘트. 모멘트의 합이 제로가 되는 예시를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떤 게 되느냐면 대표적인 예가 CO2죠. CO2가 이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여 있으면 안 돼요. 꺾여 있으면은 무조건 모멘트 합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모멘트가 0이 되죠. 어떻게 되냐면 결합을 하는데 이 전자 간에 공유 결합을 하죠. 물론 이건 이중 결합인데 하는데 요렇게 해서 있잖아. CO2는 수평으로 나열이 돼요. 이 수평으로 나열이 됩니다. 수평으로 나열이 되고 그러면 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 O가 어떻게 돼? 친화도가 높지. 전자를 이쪽으로도 잡아 당기지만 반대쪽으로도 O가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멘트 합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제로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크기라고 요 크기가 정반대로 똑같아야 돼. 정반대로. 그게 뭐냐면 CO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학적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게요. 이 배치 상태가 이렇게 수평으로 돼요. 물은 수평이 아니고 한 104.5도 꺾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로는 아니고 요런 거를 제로라고 한다고 익혀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문제를 정리할 때. 그렇죠. 요거지. 우리가 물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잖아. 이거죠. 물에 대한 특성을 얘기할 때는 뭘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지. 물의 특성. 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이 있죠.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뭐 기하열이 크다. 특성이죠. 특성. 뭐 비열이 크다. 이거 특성이죠. 특성. 그 다음에 뭐 고체가 가볍다. 물에 대한 특성이죠. 이 특성을 논할 때는 뭘 가지고 논한다? 물 분자 간의 결합인 수소 결합 가지고 논한다가 요 문제에서 요 보기죠. 2번하고 보기가 뭐가 되느냐면 요게 여러분들 메인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냈는 거에 대한 메인 문장을 공유하는 바입니다. 메인입니다. 이게 수소 결합이지 뭐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은 아니다. 그리고 공유 결합일 수 있는 거는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하나의 물 분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다 가르쳐 줘요. 되겠지? 요 정도. 그래서 요거 풀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를 적어 주는 거를 중심으로 한번 리딩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막 처음부터 1쪽부터 읽지 마시고요. 시간 낭비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신기하죠. 이 파트가 지금 2챕터거든. 생물의 원자적 구성인데 이거죠. 생물의 원자적 구성인데 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물에 대해서 나왔고 우리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전해드렸고 요것은 하여튼 2006년도에 나오고 자치는 감추었어요. 자치는 감추었지만 물은 중요하니까 한번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면은 이제 3장이죠. 3장. 이제 3장을 좀 보세요. 3장. 이제 3장을 보는데 3장은 문제가 몇 개 나왔어요. 9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원별을 보면은 이 변리사 생물에서 출제자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단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이 관심 있는 거는 그 단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에 대한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편집만 봐도 아,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네. 이 부분은 좀 열심히 봐줘야 되네. 뭐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요번 챕터는 3장이에요. 3장. 아, 생명의 구성 분자인데 자, 구성 분자죠. 자, 그럼 봅시다. 요거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좀 진행할게요.
자, 생명의 구성분자. 여기 앞에 보세요. 생명의 구성분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생명의 구성분자는 뭐 이런 거 있잖아. 탄수화물. 뭐 당이죠, 당. 당하고, 지방하고, 단백질하고, 핵산.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부하면서 오늘 요 문제 다 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한 주제들이 친숙해지면 되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 그 문제를 이거를 뭐 다 맞춰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지금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한 5주 지나잖아. 5주 지나면은 제가 워낙 잘 설명해 줄 테니까 5주 지나면 이게 다 이제 다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시간 날 때 좀 보면 돼. 이렇게. 좀 있잖아요. 좀 뭐 법하다가 좀 피곤하면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셔가지고 친숙해져서 시험장 가서 8, 9개 맞추고 나오시면 돼요. 맞죠? 물론 그날 컨디션 좀 좋으면 10개도 나오면 좋겠지만 8, 9개 정도 맞추시면 되기 때문에 와, 이런 거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와, 이거 1번 지질. 아, 이거 뭐 어떡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수업을 그냥 쭉 듣고 있잖아. 나중에 다 끝나면 해독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편안하게 듣길 바래요. 이래 나오면 나는 조질 건데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조집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 내년 2월 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 따끈따끈하죠? 뭐다? 따끈따끈. 자, 따끈따끈 그 자체인데 요게 원래 나왔죠. 내가 요거 다 적어 놨어요. 예. 맞죠? 원래. 자, 원래 나왔고, 요거에 대한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또 다 얘기를 좀 해줄 겁니다. 물론 뒤에 가면 해설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뭐 첫날이니까 이런 것도 좀 적어주긴 적어줄게요. 해설지라고 하면은 요걸 봐야 됩니다.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요 뒤에 가면은 요 교재 뒤에 보면은 해설지가 다 있어요. 요 뒤에 가면 171쪽에 이 포화 지방에 대한 해설지는 다 있습니다. 해설지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해설을 다 달아놨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알겠지? 자, 그러면 포화 지방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한번 제가 공부를 좀 진행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해설지 얘기고, 그 다음에 적으세요. 중급이론. 중급이론은 이제 32쪽하고 33쪽입니다. 그럼 중급이론이라고 하면 이 책을 이제 들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를 다 친절하게 다 찾아봐서 다 적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을 세이브 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중급이론은 32에서 33쪽을 딱 적어 놓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줄 거면은 포화 지방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은 두 개로 보통 나뉘어집니다. 한번 적어 볼게. 지방. 자, 지방은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포화 지방이 있어요. 포화 지방. 자, 포화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 그게 되겠지? 예. 불포화 지방이 있어. 자, 그러면은 이 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탄소. 탄소가 결합을 하는데 탄소 간에 뭐만 있느냐 하면 탄소 단일 결합. 탄소 단일 결합만 있고, 이 불포화는 뭐냐 하면 탄소 이중 결합. 이렇게 적으면 돼요. 탄소 이중 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해설지 170쪽이죠. 170쪽에 보면 제가 어디까지 친절하게 해놨냐면 불포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탄소 이렇게 이중 결합이죠. 탄소 이중 결합. 한번 그림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탄소 이중 결합이에요. 이중 결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중 결합. 이중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중 결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화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할게. 알겠죠? 화학 시간에 배울 거니까.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뒤에
해설지 170쪽 가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이중결합이야. 이제 이중결합. 이런 거를 우리는 불포화라고 합니다. 이중결합이 되어 있죠. 이중결합인데, 자, 여기 보면은, 자, 빨간 색깔 딱 들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대각선.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트란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괜찮았죠? 오케이. 근데 이제 뭐 같은 선상이라 보면 됩니다. 같은 선상. 같은 선상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시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중결합인 놈한테 어떤 이름을 부여하느냐 하면 이중결합이 있는 놈한테 시스와 트란스라는 얘기하죠. 그러면 이중결합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이중결합은 불포화죠. 불포 딱 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문제에서 좀 메인이 되는 그 보기가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맞죠? 여기 보면 트란스라든지, 동그라미 치세요. 트란스라든지, 이제 시스 적으면 되죠. 이제 시스라는 거는 어디에서 쓸 수 있는 언어냐 하면은 어디에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불포화 지방에서 쓸 수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겁니다. 가언이 아니죠. 이건 정말 가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별로 어렵진 않은데 용어를 익혀놔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하고 트란스는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느냐면 불포화입니다. 불포화에서 이런 언어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단일 결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단일 결합. 단일 결합으로 가는 거죠. 이 단일 결합이 보이나요, 지금? 네, 보이죠? 이런 거 가지고는 이러한 시스와 트란스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일단 이렇게 하나 끝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단일 결합, 포화가 돼 있잖아. 포화가 돼 있으면 상온에서 주로 고체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는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주로 뭐가 있어요? 상온에서 액체인 게 식물성 기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물성 기름 있잖아. 식용유, 개통 이런 거 있잖아. 식물성 기름. 그 다음에 고체인 거는 버터 이런 거. 버터는 곡물성 기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체입니다. 고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 지금 식물이잖아. 식물. 이 식물 동그라미 치면 되죠. 식물 있죠. 식물 동그라미 딱 치면 되죠. 이 식물은 어디다? 이거 또 누구 문장이야? 그렇지. 이거는 불포화 지방산 문장이죠. 찾아가는 거죠. 근데 물었는 건 뭐냐 하면 포화를 물었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번 불포화 문장이다. 저 옆에 적어 놓았어요. 불포화 문장. 그 다음에 이것도 뭐냐면 불포화 지방의 문장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가언이 아닙니다. 가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얘기를 이제 할게. 또 여기 밑에 보세요. 쉬운 것부터 또 계속 한번 해볼게. 아까 내가 포화 지방은 뭐라고 했죠? 포화 지방은 단일 결합으로 돼 있죠. 포화 지방은 단일 결합으로 돼 있지. 그렇죠? 이렇게 다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화 지방산은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펩티드 결합은 누구 결합이냐면 그냥 적으세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다. 이게 지방이 아니고 단백질 결합을 포화 지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아쉽다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줄 거세요. 포화 지방은 불포화 지방보다 녹는 점이 높다. 맞죠? 왜냐하면은 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앞에 보세요. 이게 고체입니다. 이게 상온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되죠. 상온에서 고체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녹이려면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있잖아. 그 버터 있잖아. 버터 이런 거. 버터 이제 가놔두면은 안 녹아요. 그래서 뭐냐면 밑에서 가스레인지라든지 불 붙은 거 있잖아. 그걸 쫙 해줘야지 얘네들이 녹잖아. 그 의미야. 그래서 포화 지방이 고체죠. 고체가 액체보다 녹는 점이 뭐냐면 녹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고체가 액체보다 녹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줘야지 녹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버터 생각하면 되겠죠. 버터. 자, 쉽나? 버터를 생각하면 되겠죠. 버터를 녹이려면
온도를 줘야 된다. 그 정도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오래 기억이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중급이론 32쪽에 줄 하나 꽂고 가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펴보세요. 자, 어디에 줄 껐느냐 하면은 32쪽에 1번 한번 보자. 1번에 보니까 뭐 이런 말 나오죠.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이 탈수축합하여서 그거 줄 끄면 되죠. 아, 에스테르 결합이네. 아, 적어야 되겠네. 펩티드 결합은 단백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죠. 지방산. 이 지방산하고, 지금 요 말이죠. 글리세롤의 요 결합은 뭐냐면, 요 결합은 펩티드 결합이 아니고, 아, 에스테르 결합이구나. 그러면 저한테 물어야 되죠. 선생님. 에스테르 결합 한번 그려주세요. 사실 책에 다 있지만 그릴게요. 32쪽 봐봐. 32쪽에 보면은 에스테르 결합이 나와 있죠. 그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생물 시간이기 때문에 화학식 이런 거 잘 안 적을게, 알겠죠? 이게 별로 이제 문제 푸는 거하고는 관계 없거든. 맞죠? 내가 그림 안 그려도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요게 뭐냐면 글리세롤이야. 글리세롤. 뒤에 올자 들어가면은 산소가 있습니다. 알코올. 뒤에 올자 들어가면 알코올이 있어요. 알코올이 있고 글리세롤이죠. 그럼 지방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산은 이렇게 COOH가 있어요. COH. 이렇게 적을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C가 있으면 여기 H가 있죠. H가 있고 O가 있죠. 여기 O. 여기 O가 있고 여기에 OH가 있어. 그럼 이거 뭐다? COOH죠. COOH.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죠. 쭉 갑니다. 탄소 단일 결합으로 일단 한번 설명해 볼게요. 쭉 갑니다. 쭉 간 다음에 끝에 가면은 이렇게 H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H. 나머지는 여기 다 H가 됩니다. H.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내 설명 한번 들어봐. 여러분들이 이걸 그린다고 해서 생물 잘하는 게 아니야. 맞추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봐. 글리세롤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카르복실산이야, 이게 산입니다, 산이죠, 산. 그래서, 요러한 카르복실산을 가지고 있는 탄소 결합물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를 지방산이라고 해요. 이게 됐죠, 일단. 지방산. 요 산자가 뭐냐면, 카르복실산의 산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지방산인데, 뭐야? 단일 결합밖에 없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거. 단일 결합밖에 없죠. 단일 결합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이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포화 지방산이네. 만약에 여기에 이중 결합이 있으면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고. 자, 이제 결합 한번 시켜볼게요. 결합을 시키면은, 자, 여기 OH 보이죠? OH. 거기 우리 교재도 잘 나오는데, OH. 여기 OH하고 여기 H죠. 얘가 만나서 H2O로 뭐가 되느냐면 탈수가 돼. 물로 빠져나가면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누구야? 여기 O가 남아있죠. O 남아있고 C하고 O지. 노란 색깔만 보시면 돼. 노란 색깔 딱 보면 이제 얘네들이 뭐가 되느냐면 얘네들이 합쳐지면 요렇게 되겠죠. COO가 돼.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요거를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1 어디 있느냐면 32쪽에 가보면은 그림 있죠. 그림에 보면은 에스터라고 나와 있어요. 에스터라고 나와 있는데 요걸 한국식으로 발음을 쭉 해주면 에스테르입니다. COO 결합. 그래서 제가 딱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페이지도 적어주고 필요하면 그림도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와서 5번 문장 이제 해석돼요. 포화 지방산은 무슨 결합으로 글리세롤에 결합된다? 앞에 보세요. 포화 지방산은 무슨 결합으로 글리세롤이랑 결합한다? 에스테르 결합. 이렇게 적으면 되죠.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펩티드 결합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잖아. 그럼 펩티드 결합은 누구 간의 결합이다? 단백질 간의 결합이야. 펩티드 결합. 알겠지?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고 33쪽 잠깐 보세요. 33쪽에 보면 거기 위에 그림을 보세요. B의 불포화 지방 보이나요? 그 다음에 A의 포화 지방 보이죠? 자, 뭐만 동그라미 치면 돼. 불포화 지방은 뭐다? 식물성 기름 보이죠? 거기 식물성 기름 항아리에 담겨 있죠? 그리고 뭐다? 꺾여 있어요. 이중 결합이 있으면 꺾여 있죠? 꺾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화 지방산은 버터 찾았나? 버터? 맞죠? 버터 찾았죠? 걔네들은 뭐다? 쭉 펴져 있죠. 분자 구조 보면은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인데 요게 원래 나온 표현입니다. 원래 나온 표현이고 보이죠?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좀만 더 하다 쉽게. 자, 2번 한번 보세요. 자, 2번. 자, 2번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2번하고 3번은 핵산. 자, 한번 적어 보실래요? 핵산. 2번하고 3번은 핵산에 대한 겁니다. 핵산. 자, 핵산에 대한 건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자, 2번이죠. 2번하고 3번하고 쉬겠습니다. 2번하고 3번은 핵산에 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서 앞쪽 부분을 좀 하거든. 앞쪽 부분을 보면은 기본 이론 때 안 했는 부분들 좀 나오거든. 그 여러분들 그거는 필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익히시면 돼요. 그냥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으아, 안 했는데 안 했으니까 지금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보면서 이거 나중에 정리한 다음에 해독하면 되겠네 해서 정신 건강을 좀 맑게 가져가라고 항상 맑게. 그래서 어차피 10주가 아니고 5주 지나면은 21년치가 다 정리가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정신 건강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기본 이론 때 안 했는 게 왜 자꾸 나오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5주 지나면 이거 다 알게 된다고. 알겠죠? 5주만 있으면 다 알게 되고 기본 이론 때 했는 내용들이 보통 60-70%가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때 가면 좀 더 수월하겠죠. 뭐 세포호흡이라든지 강압성 할 때 되면 기본 이론 때 했는 것들이 쫙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조금 새로운 거 좀 있을 거야. 잠깐 보자.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이론을 잘 숙지했는 애들은 이거 기본 이론 때 했는 거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갈로 딱 치세요. 2015년도입니다. 2015년. 그러니까 생체 분자 같은 경우는 한 6, 7년 동안 안 나오다가 원래 지방이 나온 거야. 알겠죠? 원래 지방이 나온 거야. 자, 이중나선이죠. 이중나선입니다. 이중나선 구조 모델에서 제한한 DNA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V 표시해야 되죠. V 표시. 자, 이 사람들은 뭐를 주장했느냐는 거죠. 왓슨과 크릭은 이 말이죠. 왓슨과 크릭은 이 말을 했습니다. DNA죠. DNA가 이중가닥이다. 적어놓으면 돼요. 맞잖아요. 이중가닥이죠. DNA는 무슨 가닥이다? 이중가닥이다. 그래서 이중가닥이다. 그럼 이중가닥이니까 얘네들이 그 전에 있는 데이터를 쫙 모아요. 플랭클린의 X설 해절 실험이라든지 샤가프의 법칙 이런 것들을 뭐 하느냐 다 모아가지고 이 이중가닥인데 어떻게 이중가닥이 되어 있냐? A하고 T, G하고 C가 있죠. 얘네들이 수소 2중 결합을 하고 수소 3중 결합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게 만약에 A가 있잖아. A가 있으면 반대편에 뭐가 있다? 무조건 T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G가 있으면 반대편에 C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수소 3중 결합이니까 G하고 C가 뭐가 결합이죠. 결합력이 A하고 T는 수소 결합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결합력이 GC 결합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요렇게 수평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꼬여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중이 아니고 하나 더 적어야 되겠죠. 이중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나선입니다, 나선.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왜 돌 수 있었냐는 거지. 왜 도느냐면 지시 결합이 훨씬 세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세기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 이 DNA가 나선 모양으로 도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왓슨과 크릭의 이중 나선 모델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나선 모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DNA 뭐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봐봐. mRNA 그 다음에 프로테인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원리죠. 중심 원리입니다. 중심 원리야. 그래서 DNA 가지고 DNA를 복제하는 거 자, 반보존적 복제 됐고 그 다음에 DNA 가지고 mRNA 만드는 거 전사 그 다음에 mRNA 가지고 프로테인 만드는 거 번역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분자생물학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주장한 사람도 왓슨과 클릭이에요. 왓슨과 클릭.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NA가 이중 나선이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물론 노벨상은 받죠. 맞죠? 이거 가지고 노벨상 받았죠. DNA는 이중 가닥이다. 근데 후속 연구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원리까지 왓슨과 클릭 얘기였는데 그럼 한번 보자.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뭘 물었어요? 왓슨과 클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 모델에서 제안한 DNA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글자들이 나오면 됩니다. A하고 T가 결합하고 G하고 C가 결합한다. 그래서 이중 나선인데 꼬여 있다. 그리고 DNA는 반보존적 복제를 한다. 그리고 DNA 가지고 mRNA를 만드는데 뭐다? 전사한다. 그리고 RNA 가지고 프로테인 만드는데 뭐다? 번역한다. 오케이. 자, 출발합니다. 일단 복제가 가능하다. 됐고. 그 다음에 퓨린과 피리미딘의 염기는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그럼 퓨린은 뭐였죠? 우리 기본 이론 때 공부한 거 하면 실력 발휘해봐. 요게 여러분들 뭡니까? 요게 퓨린이죠. 요게 뭐냐면 요게 지금 피리미딘이죠. 맞죠? 기본 이론 때 요런 내용들 했죠. 오케이. 그럼 요런 말들 괜찮아. 이런 말들은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리언하고 리얼. 리언하고 리얼이니까 3번 아니면 5번 중에 이제 선택을 할 거야. 시험장 가면. 다른 건 선택하면 안 되죠. 리언하고 리얼이 있어야 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 디귿을 넣을지 말지야. 근데 보세요. 복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일단 두 가지로 틀렸습니다. 이 복제가 스스로 일어나느냐. 스스로 여기 동그라미 치면 되죠. 맞죠? 바로 그거. 그렇지, 그렇지. 절대로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뒤에 내가 해설지에서도 좀 잘 다뤄놨지만 DNA 복제는 그냥 저절로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래서 일단 틀렸다가 하나고 두 번째는 DNA 복제는 몇 개만 적어줄게요. DNA 중합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 좀 더 계속 적을게요. 계속 한번 적어볼까? 뭐 헬리카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부했는 거 좀 적을게. 단일 결합 단백질. 뭐 이런 거 있잖아. SSBP,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테인, 뭐 헬리카제, DNA 중합 요소, 엄청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됐지? 오케이? 오케이? 틀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기억은 다 풀어 난 다음에 이제 보자는 거죠. 편안하게 듣자. DNA가 유전 물질이다. 이거 우리 기본에서 했죠. DNA가 유전 물질이다, 아니다를 쭉 밝혀낸 사람 이름을 좀 적을게요. 이제 그리피스부터 시작했죠. 물론 얘가 밝혀낸 건 아니지만, 그리피스부터 시작해서, 에이버리, 허시하고 체이스. 됐죠? 끝. 그래, 맞죠? 그래서, DNA가 유전 물질일 수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가죠. 그리피스는 물론 잘 몰랐지만 이 사람부터 잡아줍니다. 보통 그리피스에서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다? 왓슨과 크릭의 문장은 아니다라는 거지. 괜찮았지?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정답은 몇 번이냐? 3번입니다. 자, 하나만 더 오실게요. 우리 핵산 문제하고 있습니다. 핵산. 자, 3번 출발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하면 기본 때 했는 내용들이 뭐 많이 나오죠. 기본 때 우리가 분자생물학 할 때, 기본 때 분자생물학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보자. 요거 하고 쉴게요. 자,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거 쉽죠, 이것도. DNA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구조. DNA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죠. 가장 중요한 이중 나선 구조. 구조가 뭐길래? 이중이죠. 여기 표시 나와야지. 자, 이건 바로 풀어도 되겠네. 자, 뭐겠어? 2명이 있어요, 2명. 자, 한 명은 누구냐? 한 명은 로잘린 플랭클린이라는 여자 과학자입니다. 이게 DNA X선 해절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했을 때 DNA가 두 가닥으로 관찰이 돼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이제 근거가 되는 실험이었습니다. X선 실험이라고 보면 돼. 뭐 해절이 어려우면 그냥 X선 실험. X선 실험을 했는데 DNA가 두 가닥으로 보였는 거야. 보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한 사람 뭐냐면 이제 샤가프입니다. 샤가프. 이제 샤가프는 뭐냐면 샤가프는 이 주장을 했죠. A의 양과 T의 양이 같고 그 다음에 G의 양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면 C의 양이 같아. 그러면 뭐가 성립되지? 한쪽이 뭐냐? 이 한쪽이 퓨린이죠. 퓨린의 양이라고 적으세요. 퓨린의 양과 요거는 뭐냐면 ATGC니까 피리미딘의 양이잖아. 양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A하고 G의 양이 퓨린이고 T하고 C의 양이 피리미딘이니까 요게 같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면 왼쪽 봐봐. A하고 G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선을 딱 그으시면 돼요. DNA. T하고 C를 이렇게 한 선을 그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상상이 됐느냐 하면 한쪽 라인에 있는 염기와 이런 식이죠. 한쪽 라인에 있는 이 염기와 또 한쪽 라인에 있는 염기가 같은 거야. 그러면 뭐다? 이런 걸 통해서 이건 실제로 찍은 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가닥일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지. 가능성. 이거는 실제로 찍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두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전이를 얘기한 맥클린토크, 아니겠고, 바이러스를 이용한 허시하고 체이스는 구조를 밝힌 건 아니죠. 구조를 밝힌 건 아니고, DNA가 뭐다? 유전 물질이라고 밝힌 사람입니다. 곰팡이를 이용해서 이런 관계를 밝혔냐? 뭐 이런 거 관계없죠. 그 다음에 폐렴균을 이용해서 DNA와 형제잖아. A벌이죠. A벌이도 요건 적어주자.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전 물질임을 밝힌 거는 3번, 5번 선택하시고요. 맞죠? 3번, 5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유전자 단백질 관계를 밝힌 거는 B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냥 그 다음에 DNA가 전이인자일 수 있음을 밝힌 거는 맥클린토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죠. 이중 나선임을 밝힌 거는 뭐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샤가프. 이 샤가프 아니면 누구 나오면 돼요? 플랭클린이 나오면 돼요. 플랭클린. 네, 되겠죠. 그래서 2010년도까지 문제를 봤고요. 좀 쉬었다가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좀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교시 때는 그 단백질 있죠.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나와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나오니까 그 관련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갑시다.